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목 보시고 나 인강으로 공부 잘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 하시는 분 있을 수 있어요. 그치만 지금 인강을 들을 계획이 있으시다면 혹은 수강 중이시다면 제 이야기를 꼭 듣고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독일에서 8년 넘게 독일어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독일어 B1 수준 이상으로 넘어가려는 학생들 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급격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한번 파악해 보니까 인강이었습니다. 제 수업 중에 배치바이 이상의 수업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먼저 간단히 문법과 독해 수준을 알아보는 레벨 테스트를 보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꽤 좋은 성적으로 통과를 하고 시험 대입반에 배정을 받으면 보통 이 정도면은 독일어 일상 회화는 어렵지 않게 구사할 수 있는 수준을 기대해요. 그런데 막상 수업을 시작을 해보면 기초적인 발음부터 작문까지 모두 엉망이라서 수업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최근 들어 정말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죠. 혹시 독일어 시작을 인강으로 하셨나요? 하면 아주 높은 확률로 그렇다는 대답을 듣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인강이 어학 공부를 언제 어디서든 쉽게 또 심지어 저렴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인강의 이러한 장점들은 정말 인정합니다. 또 잘 이용하면 공부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봐요. 그럼 저는 오늘 독일에서의 정착, 학업, 일 등을 위해서 진지하게 공부하시는 학생분께 치명적일 수도 있는 인강의 단점들을 짚어보고 해결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발음. 인강 속 강사님뿐 아니라 교재 원어민 발음 당연히 너무 좋죠. 근데 이 사람들의 발음을 내가 똑같이 잘 따라서 하고 있는지를 누군가가 체크하고 틀렸다면 어떻게 해야 옳게 발음할지 피드백을 줄 사람이 필요해요. 내가 아무리 고급 어휘와 완벽한 문법을 구사를 해도 발음이 틀려서 상대가 못 알아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물론 스스로 체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독일어를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의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완벽하게 체크하기는 어렵겠죠? 또 본인 발음은 듣기 실력과도 사실 연관이 있어요. 본인이 잘못 발음하는 단어는 그 발음을 그렇게 하는 거라고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듣기에서 그 단어가 나왔을 때 못 알아들어요. 발음을 초반에 잘못 배우면요. 차라리 0일 때는 금방 고칠 수 있지만 이미 굳어져 버린 경우에는 나중에 고치려면 노력이 몇 배로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 초기에 내 발음을 듣고 피드백을 해줄 선생님이나 원어민의 도움이 꼭 필요해요. 그래도 나는 혼자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요. 내 수준에 맞는 지문과 그 지문을 읽는 원어민 음성 소스를 준비하시고 보통 문제집에 다 있죠. 근데 AI가 읽는 발음은 솔직히 비춥니다. 부자연스러워요. 그 지문 내용을 다 아는 상태에서 또 지문을 눈앞에 놓고 원어민 음성을 들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끊어 읽고 어디에 강세가 들어가는지 들리잖아요. 그걸 표시를 해둬요. 그리고 각각의 발음을 명확하게 듣고 따라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단어 하나하나 연습하고 그 다음에는 끊어 읽는 곳까지의 여러 단어를 묶어서 하고 그 다음에는 문장씩 연습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됐다 싶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본인이 읽는 음성을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그러면 일단 본인 목소리 듣기 싫은 건 뭐 사실 누구나 그렇고요. 독일인 음성을 들었을 때와는 다른 발음, 강세, 단어 사이의 부자연스러운 연음 등이 들릴 거예요. 그걸 다 체크해서 고치고 또 녹음해서 듣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누가 들어도 너무 원어민 같다 할 때까지 연습하시는 거예요. 이게 선생님이 있다면 이 발음은 이렇게 해라, 여기서 연음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발음하기가 쉽다. 이렇게 노하우를 전해줄 거고, 또 학생마다 말할 때 버릇이 있잖아요. 그걸 캐치해서 이 학생은 이런 버릇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게 좋고 하는 맞춤형 조언을 해주는 게 가능해요. 시간과 노력을 훨씬 아낄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장문입니다. 왜 모든 언어들은 같은 이야기여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올바르게 장문을 하기 위해서는 더 나아가서 말을 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언어의 표현 방식을 알고 있어야 하죠. 독일어는 특히 한 단어가 정말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좀 더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래서 장문을 하면 그걸 보고 교정해줄 누군가가 있으면 훨씬 좋습니다. 또 그 사람이 한국어, 독일어를 둘 다 능숙하게 한다면 그 차이를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으니까 제일 좋겠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보통 성인일 거예요. 우린 성인이니까 한국말로 뭔가 이야기를 할 때 고급 단어, 한자어랑 비유적 표현을 많이 쓸 텐데요. 이걸 그대로 독일어로 옮기려고 하면 정말 힘들어요. 이걸 그대로 또 사전에 검색을 해서 쓰면 더 알 수 없는 내용이 돼버립니다. 아직은 구글 번역, 네이버 사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이때는 난 초딩이다 생각하고 하고자 하는 말을 최대한 간결하고 직설적으로 생각한 후에 그걸 독일어로 바꿔야 내가 원하는 내용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요즘 엄청 핫한 챗 GTP 이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저도 많이 실험을 해봤는데 배츠바이 이상의 수준의 내용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가끔 어색한 표현이 있긴 하지만요. 근데 내 레벨이 배츠바이 이하다 할 경우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장문하고자 할 때 자꾸 챗 GTP에 의존을 하게 되고, 그래서 스스로 문장을 만드는 시도를 덜 하게 되고, 또 GPT는 왜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지 설명해주지 않죠. 왜 내 표현이 틀리고 어떤 점이 어떻게 어색한지 알려주지 않아요. 배츠바이 이상의 경우에는 그걸 보고, 그러니까 수정본을 보고 어느 정도 감이 올 텐데, 그 이하 레벨에서는 오히려 혼란스럽게만 만들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수준에 맞는 여러 테마의 텍스트를 찾아서 그걸 여러 번 필사하고 통으로 외워버린 후에 상황에 따라서 단어만 바꿔 쓰는 연습을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언어 공부는 운동과 비슷해요. 왜 어릴 때부터 여러 운동을 해온 사람은 다른 운동도 쉽게 배우죠? 그 반면에 운동을 많이 안 접해본 사람은 무작정 헬스장에 가서 유튜브에서 본 걸 따라 해보려고 하면 어떤 기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어디에 자극이 와야 제대로 운동이 되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잘못 운동을 하고 그로 인해서 다치고 운동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의욕도 잃고 시간 낭비하기 십상이잖아요. 그럴 때 많은 분들이 PT를 받죠. PT를 통해서 기구 사용법을 배우고 어떤 원리로 어떻게 근육이 붙는지를 초반에 몇 번 배우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잖아요.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선천적이든 후천적 노력이든 언어 습득이 빠른 사람은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혼자서도 처음부터 잘할지도 몰라요. 근데 본인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기에 나는 안 그런 것 같다 하는 분들은 처음에 PT쌤의 도움을 그래도 한 배 아인스까지는 받아야 다치지 않고 시간 낭비도 안 하면서 독일어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결론은 배 아인스까지는 인강보다는 온라인 강의든 대면 강의든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선생님이 있는 수업을 듣는 게 좋다. 그때 발음과 독일어식 문장 구조와 표현법을 최대한 익히고 어느 정도 독일어에 대한 감이 생긴 후, 그러니까 한 배츠바이부터는 인강으로만 공부해도 괜찮다. 그래도 무조건 인강으로 처음부터 시작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꼭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방법으로 스스로 철저하게 발음 체크를 하고 수준에 맞는 독해를 통해서 독일어식 표현법을 익혀야 한다 입니다. 오늘 영상이 독일어 공부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Tschüss!